안녕하세요. 자, 이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자, 기출문제 마지막 강의입니다. 12장 사회체계 이론부터 이제 봐야. 우리가 이제 이 사회체계 이론에서 일반체계 이론과 생태체계 이론이 있죠. 여기서 문제가 잘 나옵니다. 우선 출제 빈도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여기서 이 정도의 문제가 나오는구나. 자, 우선 일반 체계이론의 1번, 체계이론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옳은 것은 자, 외부 환경과 에너지의 상호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다른 체계로부터 투입도 없고. 뭡니까? 폐쇄 체계죠. 자, 다음 2번, 동일한 집단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이라 해도 부모나 교사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따라 프로그램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자, 항상 이 프로그램은 독립변수입니다. 그죠? 이게 원인이에요, 원인. 원인 변수잖아요. 독립변수는. 그죠? 종속 변수가 결과 변수니까.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으로 나타나는 이 효과라고 하는 것은 이 효과는 결과예요. 결과. 즉 종속 변수죠. 종속 변수입니다. 자,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이 동일한 프로그램인데 근데 여기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프로그램 효과는 동일한 프로그램인데 효과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결과가 다양하잖아요. 다귀결. 그죠? 다귀결이 되는. 그러니까 다중종결이 되는 거죠. 다귀결이니까 다중종결.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자, 3번. 다음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옳은 것은 한 체계에서 일부가 변하면 그 변화가 그 체계 나머지 부분의 변화를 초래하게 되는 개념을 말한다. 이거 뭡니까? 이거 이제 파문 효과를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죠, 우선. 그러면서 예시로 회사에서 간부 직원이 바뀌었을 때 파생적으로 나타나는 조직의 변화 및 직원의 역할의 변화를 들 수가 있다. 파문 효과, 그죠? 먼저 이 파문 효과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파문 효과는 어디로부터 나온 개념이죠? 순환적 인과관계죠? 순환적 인과성에서 나온 개념이에요. 서로 영향을 주다 보니까 한 체계의 변화는 전체 체계에 영향을 준다. 가족 구성원에서도 한 가족 구성원의 한 사람의 변화는 가족 전체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게 이제 순환적 인과성인데 그 말은 결국 서로 영향을 주는 거죠. X가 Y에, Y가 다시 X에 영향을 준다. 엄마의 잔소리, 딸의 늦은 기가. 그죠? 엄마는 딸이 늦게 들어오니까 잔소리했고 딸은 엄마가 잔소리하니까 내가 늦게 들어가고. 이게 뭐예요? 서로 영향을 준다. 이게 바로 호혜성입니다. 자, 그래서 파문 효과, 순환적 인과성, 호혜성. 이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2번이 답이죠. 자, 그다음에 4번. 일반 체계 이론 개념 중에 옳은 것은 항상성, 체계를 안정적, 지속적 균형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경향이라고 하면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2번. 위협을 받았을 때 균형을 회복하려고 한다. 그것도 항상성입니다. 엔트로피 체계가 성장하고 발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거. 엔트로피는 붕괴로 가는 거예요. 넥엔트로피가 질서로 가는 것이죠. 자, 우리 엔트로피와 넥엔트로피는 둘 다 뭐가 감소하는 거죠? 둘 다 감소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감소하는 거예요? 엔트로피는 유용한 에너지가 감소하는 겁니다. 유용한 에너지가. 그죠? 넥엔트로피는 유용하지 않은 에너지가 감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좋지 않은 에너지가 감소했으니까 여기는 발전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고 여기는 유용한 에너지, 좋은 에너지가 막 감소되어 버리는 거니까 여기는 붕괴로 가는 거예요, 붕괴. 그죠? 여기는 무질서로 가는 거, 무질서. 얘가 질서로 가는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체계가 성장하고 발달하는 방향으로 간다라고 되면 이쪽으로 가야 돼요. 넥엔트로피, 엔트로피가 아니라. 자, 그다음에 경계, 둘 또는 그 이상의 사람이나 체계 사이의 상호, 정서적 교류 및 역동적 상호 작용이 경계인 것이 아니라 경계는 체계 외부와 내부, 한 체계와 다른 체계를 구분해주는 일종의 구획선입니다. 자, 그다음에 시너지, 인간과 환경 사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하는 자연 발생적인 힘. 이 자연 발생적인 힘은 에너지예요. 자, 시너지는 개방 체계인 체계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각 체계의
에너지, 유용한 에너지가 증가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5번. 다음 제시된 사례와 관련되어 있는 개념은 이혼 위기에 처한 부부가 상담을 받아 관계가 회복되는 계기를 맞이하고 외부 전문가의 도움으로 부부간의 불화가 개선되고 긴장이 감소되었다. 자, 부부가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서로 대화를 하지 않게 되고 그러면 그건 엔트로피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용한 에너지가 감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붕괴 해체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인데 근데 거기서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은 개방체계가 됐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간에 이제 유용한 에너지가 감소되었던 상황이었는데 이제 유용하지 않은 에너지가 이제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질서의 방향으로 해체가 아닌 이제 질서의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건 네겐트로피가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6번. 사회 체계의 주요 개념으로 그러니까 옳지 않은 것은 자, 시너지는 체계의 유용한 에너지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죠? 경기는 모든 사회 체계에서 볼 수 있는 사회적 구조를 말하고요. 엔트로피는 체계 내 질서 형태 분화가 있는 상태가 아니라 네겐트로피가 그런 것이죠. 그죠? 자, 항상성은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안정적 균형을 유지하려는 한 경향이고 균형은 외부 환경으로부터 새로운 에너지의 투입 없이 현상을 유지하려고 하는 속성이다. 그죠? 균형. 예. 그래서 이제 이 균형은 폐쇄 체계. 외부 환경으로부터 에너지의 투입 없이라고 그랬으니까 폐쇄 체계에서 해당되는 거죠. 균형은. 이제 항상성과 안정 상태는 개방 체계로 보겠죠? 그죠? 자, 다시 한번 이 균형, 그 다음에 항상성, 그 다음에 안정 상태. 여기는 경계의 개방성 정도를 가지고 구분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폐쇄 체계이고 얘들이 개방 체계예요. 근데 항상성보다는 안정 상태가 항상성보다 더 개방 체계이다. 이렇게 정리했던 겁니다. 자, 그다음에 7번. 체계가 환경과 교류할 뿐만 아니라 외부 여건에 응하기 위하여 체계 구조를 심지어 구조까지 변화시켜 버리는 것은 바로 그것이 안정 상태예요. 자, 그다음에 8번. 다음에 제시된 내용과 관계가 있는 용어는 고정된 구조. 자, 수직적 상호작용보다 즉 경계 간의 상호작용은 이제 수직적 상호작용 경계를 넘어서 하는 상호작용이 수평적 상호작용은 체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이고요. 그러니까 거기 수직적 상호작용이라고 하면 그건 개방 체계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수평적 상호작용은 체계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이니까 얘는 폐쇄 체계죠. 그죠? 그러니까 폐쇄 체계 쪽에 해당되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외부로부터 새로운 에너지 투입 없이 라고 했죠. 또 현상을 유지하려는 속성이다. 그러니까 균형이죠. 그죠? 근데 지금 8번에서 11회 때 나왔던 이 문제는 거기 두 번째 수직적 상호작용보다 수평적 상호작용이라고 했을 때 이 수직적 상호작용과 수평적 상호작용의 그 개념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셨죠? 자, 그다음에 9번. 사별체계 이론의 주요 개념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시너지는 폐쇄 체계의 특징과 관련이 있다. 아니죠. 시너지는 두 체계가 서로 상호작용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두 체계는 개방 체계인 것이죠. 그래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그러면서 이 체계에 유용한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예요. 상호작용을 통해서. 알았죠? 그게 시너지입니다. 자, 안정 상태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부분들 간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에너지를 계속적으로 사용한다. 그죠?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사용한다. 그러면 그건 안정 상태입니다. 항상성은 시스템에 위기가 왔을 때 균형을 유지하려고 하는 경향이죠. 불균형이 아니라. 자, 균형은 주로 개방 체계가 아니라 폐쇄 체계죠. 에너지의 투입 없이 현상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피드백은 체계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이 증가함에 따라 유용한 에너지가 감소한 상태를 의미한다. 자, 체계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이 증가함에 따라 유용한 에너지가 아니라 유용하지 않은 에너지가 감소한다고 말을 하면 그건 네겐트로피가 됩니다. 그죠?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뭐 유용한 에너지가 체계 상호작용이 증가하면 유용한 에너지가 지금 증가하는 것인데요. 오히려 이제 유용하지 않은 에너지가 감소하는 것이죠. 체계가 상호작용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즉 폐쇄 체계가 됨으로 인해서 그때는 이제 유용한 에너지가 감소하는 것이고 그때는 그죠? 그럴 때는 그건 엔트로피가 되는 것이고요. 그죠? 피드백은
체계 작동을 점검한다. 적응적 행동이 필요한지를 판단하여 이를 수정하는 능력을 말한다. 그죠? 이 개념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해설 보시면서. 자, 그다음에 10번. 사회체계론의 주요 개념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모두 그런 것은 자, 폐쇄체계가 지속되면 엔트로피. 그죠? 얘는 폐쇄체계죠. 얘는 폐N. 그죠? 걔네. 개방체계는 네겐트로피. 이렇게. 자, 환류는 정보의 투입에 대한 반응으로 일종의 적응 기제다. 맞습니다. 항상성은 외부 체계로부터 투입 없이 틀렸죠. 투입 없이 균형이죠. 체계는 부분성과 전체성을 동시에 갖는다. 그렇게 체계는 이제 부분성인과 전체성. 체계는 그것이 부분이면서 전체이기도 한. 이걸 바로 홀론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위계 질서가 존재하죠. 그래서 상위 체계, 하위 체계. 이렇게 대상 체계를 기준으로 해서 상위 체계, 그다음에 하위 체계가 존재합니다. 자, 그다음에 11번. 사회 체계 이론의 개념 중에서 체계 내부 간 또는 체계 외부 간의 상호작용이 증가함으로써 체계 내 에너지가 증가하는 것은 시너지죠. 이거는 체계 간의 체계 외부와의 상호작용 해서 증가되는 거. 에너지 양 증가. 자, 그다음에 12번. 체계론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그런 것은 자, 균형, 환경과 상호작용하기 위하여 체계의 구조를 변화시켜 버린다. 이건 안정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체계 내에 융하지 않은 에너지가 감소된다. 네겐트로피 맞네요. 그러니까 기억이 지금 옳지 않잖아요. 그 기억을 다 제껴버리면 3번하고 4번만 남게 되거든요. 그죠? 근데 기억 니은 디귿은 다 들어갔는데 니을이 안 들어갔잖아요. 니을만 판단하면 됩니다. 이제 니을, 홀론, 외부와의 상호작용으로 체계 내 에너지가 증가하는 현상. 뭡니까? 이거는 이거 증가하는 것이 시너지잖아요. 홀론이 아니라 홀론은 체계가 부분이면서 그 자체가 전체인 중간 수준의 체계의 이중적 속성. 이걸 바로 그러니까 부분이면서 전체인 이게 바로 이제 홀론입니다. 자, 그러니까 답은 3번이 나와버리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항상 이런 조합형 문제 이런 것들은 기억, 니은, 디귿, 니을은 반드시 수거법을 적용을 해야 돼요. 아셨죠? 자, 그 니은 네겐트로피 체계 내부에 유용하지 않은 에너지가 감소한다. 유용하지 않은 에너지가 감소. 자, 공유 영역 두 개 이상의 체계가 공존하는 부분으로 체계 간의 교류가 일어나는 장소. 그죠? 자, 그다음에 13번. 사회 체계론의 주요 개념. 옳지 않은 거. 자, 이렇게 주요 개념 문제가 이렇게 잘 나와요. 아셨죠? 계속 주요 개념 문제인데 네겐트로피는 폐쇄 체계가 지속되면 나타나는 현상이다가 아니라 엔트로피죠. 항상성, 시너지, 경계, 균형 다 맞는 문장으로 나왔고요. 자, 그다음에 14번. 옳지 않은 거. 네겐트로피는 이니까 발전, 생존. 그죠? 발전. 유지 발전 아까 뭐 성장 그다음에 생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네요. 그죠? 자, 항상성은 비교적 안정 상태로 균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체계의 경향이다. 경계는 체계를 외부 환경과 구분짓는 둘레를 말한다. 다중 종결성은 서로 다른 경로와 방법을 통해 같은 결과니까 동귀결이죠. 결과가 같으니까 동귀결. 그죠? 다 귀결이 아니라. 자, 부적 관류는 체계가 목적 달성이 어려운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정보를 제공하여 체계의 변화를 도모한다. 그죠? 맞는 문장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생태체계 이론으로 와가지고 자, 1번 생태학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개인을 환경과 상호작용 속에 이해한다. 성격은 개인과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의 산물이다. 그렇게 봅니다. 자, 적합성은 인간의 욕구, 환경의 자원의 부합 정도. 자, 생활상의 문제는 전체적 생활 공간 내에서 이해한다.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인간을 수동적 존재로 본다. 인간을 수동적 존재로 보지 않고요. 낙관론적 관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율적으로 인간이 환경의 자원과 사회적 지위를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거기 그 해설에 보면은요, 그 보충 설명의 그 기본 과정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문제가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 알고 있으라고 제가 이론 강의나 핵심 요약 강의, 우리의 핵심 이론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2번. 생태학 이론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모든 걸 모르는 것은 인간과 환경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단열체계로 간주를 하죠. 근데 인간 본성에 대한 정신적 환경적 결정론을 이론적 기반으로 한다면 틀렸죠. 이렇게 이제 뭐 정신적 환경적 결정론 또는 뭐 유전적 결정론을 모두 배격하는 것입니다. 자, 성격을 개인과 환경 사이의 상호교류의 산물로 이해한다. 그 맞죠? 자, 타인과 관계를 맺는 인간의 능력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선천적으로 습득된다라고 전제합니다. 그죠? 타고난 것이라고 전제해요. 예, 선천적인 거죠. 후천적으로 습득되는 게 아니라. 자, 이것도 소거법을 적용을 했어야 돼요. 자, 그다음에 3번. 생태 체계론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인간은 목적 지향적이죠. 적합성, 개인이 환경과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 자, 이때 처음 유능성이 이때 처음 나왔어요. 그렇죠? 유능성이 개념을 그전에는 안 냈거든요. 적합성이 아닌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적합성은 여러 번 나왔어요. 적합성이 거의 그 주요 개념에서 계속 적합성만 나왔거든요. 인간의 욕구와 환경의 자원 간의 조화. 그죠? 그러니까 이 유능성이 처음 등장하긴 했지만 20회 때 처음 등장하긴 했지만 이번의 문장은 적합성이 아니었던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설사 그 문장이 유능성인지 모른다 하더라도 어떻든 그게 틀렸다는 것은 알 수 있었거든요. 이해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험에 나오지 않은 용어, 안 왔던 것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미 시험에 나왔던 적합성은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간에 계속. 얘만 줄기차게 그냥 내줬는데 생태체계론의 주 개념에서는 그러니까 적합성은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야. 근데 거기다가 유능성에다가 적합성을 집어넣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게 틀렸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그지만 이제는 유능성의 개념도 알고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 이제 생활상의 문제는 전체 생활 공간 내에서 이해해야 하고 스트레스라고 하는 용어도 이때 처음 나왔죠. 개인과 환경 간 상호교류에서의 불균형이 야기하는 현상이다. 자, 환경 속의 인간을 강조한다. 그죠? 자, 4번. 사회체계의 주요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긴장에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가치를 부여한다. 부여하지 않습니다. 긴장에. 개방적 체계는 엔트로피 또 틀렸죠? 대겐트로피고 경계는 체계의 정체성을 부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고요. 부분인 동시에 전체인 총체이다. 부분이면서 전체는 혼론이라고 그랬죠? 자, 그건 이제 적소, 사회적 지위 또는 직접적 환경을 일컫는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드백, 서로 다른 체계들이 접촉하여 의사소통하는 과정이 아니라 피드백은 이게 지금 6회 때 나왔는데 그 이후에 이제 피드백 아까 용어 정의도 계속 나왔었는데요. 시험에 또 출제진 문장도 있었고 그래서 피드백 개념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자, 5번 보면 인간의 적응 요구로 환경과의 부합 정도. 이게 적합성이잖아요. 이게 지금 2회 때도 나왔고 자, 다시 한번 6번 생태학의 주요 개념으로 해당하는 거. 그죠? 무의식적 결정론은 이제 프로이트 쪽으로 가져야겠고 자아 실현 경향성은 뭐 로저스나 메슬로우 쪽에서 볼 수 있겠고 인본주의. 그다음에 이제 그 단선적 인과론은 아니죠. 체계론은 이제 순환적 인과론이니까 그죠? 그다음에 개인의 창조적 힘, 아들러 쪽으로 창조적 자아를 생각해서 그쪽으로 가보면 되는데 5번이 맞죠? 개인 환경과의 적합성. 자, 그다음에 7번 옳은 것은 시너지는 폐쇄 체계 내에서 체계 구성 요소들 간의 유용한 에너지의 증가를 말을 한다. 폐쇄 체계가 아니죠. 개방 체계죠. 자, 그다음에 엔트로피가 아니라 네겐트로피죠. 항상성. 모든 사회 체계의 기본적 속성으로 체계 목표와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의도적 노력에 의해서 수정된다. 의도적 노력에 의해서 수정하는 것. 자, 안정 상태에 해당이 됩니다. 심지어는 체계의 구조까지 변경시킨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피드백은 체계의 순환적 성격을 반영하는 개념으로 안정 상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적합성, 인간의 적응 욕구, 환경의 자원, 부합 정도. 그죠? 자, 8번. 브롬펜브레너의 미시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개인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개입합니다. 조직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체계.
조직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건 이제 만약에 클라이언트가 아동이라면 그 아동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이제 미시체계죠. 그래서 그의 부모나 친구나 학교나 그 아이가 다니는 뭐 교회 또는 이웃 사람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미시체계죠. 그 개인의 성장 시기에 따라 달라지며 상호 오해성에 기반을 두는 체계입니다. 맞아요. 맨 처음에는 엄마 아빠하고만 생활하다가 나중에 이제 학교를 가게 되면 이제 그다음에 이웃, 그죠? 그다음에 가족들,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자, 그 개인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직업, 자녀의 학교 등을 중시 여긴다. 직접적으로 그 상호작용, 클라이언트가 상호작용을 하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는 것들 중에서 특히 이제 부모의 직장은 부모에게 영향을 주고 다시 그 아이에게 영향을 주죠. 이게 바로 외체계라고 하죠. 외부 체계. 자, 개인이 사회 관습과 유행을 통해 자신의 가치관을 표현한다. 사회 관습과 유행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그 거시체계 쪽으로 가져오는 거니까요. 자, 그다음에 9번. 학교 생활에 문제가 있는 아이가 있다. 아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모와 학교가 상호 간의 정보를 교류한다. 그러니까 이제 학교의 선생님도 아이에게 영향을 미치는 미시체계이고 부모는 아이에게 영향을 미치는 미시체계인데 이렇게 미시체계 간의 연결망, 즉 소독체계, 미시체계를 소독체계라고도 하죠. 이 소독체계의 연결망을 바로 중간체계라고 합니다. 자, 10번. 중간체계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인데요. 미시체계 간의 상호작용, 그죠? 개인이 새로운 환경으로 이동할 때마다 형성되거나 변화됩니다. 그 아이가 뭐 이사 가면 새로운 선생님, 부모가 새로운 선생님과 또 교류를 해야 하죠. 또는 얘가 학원을 다니면 학원 선생님, 또는 운동을 하면 운동 거기 관장님이나 뭐 이렇게 등으로 이 중간 체계가 새롭게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중간 체계를 통해서 그 개인이 다양한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아이가 오케스트라 단원이기도 하고 또는 학교의 학생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신념, 태도, 문화 등을 통해 개인에게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라고 하는 것은 거시체계입니다. 여러 미시체계가 각기 다른 가치관을 표방할 때 잠재적 갈등의 위험에 따른다라고 하는 거. 그죠? 이것도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비행 행동을 하는 거, 뭐 담배를 피거나 술을 마시는 거, 아이들 입장, 친구들 또래 집단 친구들 입장에서는 뭐 어떤 영웅시 되거나 뭐 이렇게 먼저 이렇게 남자답고 막 뭔가 강한 모습, 강한 이미지 뭐 이런 거라고 한다면 부모나 선생님이 봤을 때는 그건 일탈이죠. 일탈입니다. 비행이 되게 돼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다른 미시체계가 제각기 다른 가치관을 표방할 때 잠재적 위험에 따른다라고 하는 거. 자, 그다음에 11번. 브룸펜브레너의 생태체계 이론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내용으로 옳은 것은 개인이 참여하는 둘 이상의 미시체계 간의 상호작용이 뭐예요? 중간체계죠. 개인이 직접 참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개인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환경, 외체계죠. 자, 3번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생태체계 이론의 중간체계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미시체계 간의 상호작용을 초점을 둔다. 맞네요. 직접 대면하는 체계는 미시체계죠. 신념, 태도, 전통, 거시체계입니다. 대표적인 중간체계로 가족과 집단 바로 이제 미시체계이고요. 이제 가족과 집단 간의 관계라고 하면 이제 그게 중간체계가 되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문화, 정치, 법, 문화, 정치, 사회, 법, 종교, 거시체계죠. 자, 그다음에 13회 때 거시체계 옳은 것은 개인을 의미한다. 뭐 미시체계라고 하겠고 가족, 소집단, 이웃. 뭐 미시체계도 될 수 있고 이제 중간체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가 사회제도라고 하면 맞죠? 미시체계 간의 연결망은 중간체계가 되고요. 인간의 삶과 행동에 일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서로 상호작용을 합니다. 체계 이론에서 이 체계는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자, 그다음에 14번. 거시체계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가족체계를 구성하는 요소로 개인, 미시체계가 되게 되죠. 역사적, 사회문화적 요인 맞네요. 그게 이에 의하여 형성되고 수정되는 특성이 있다. 걔가 이제 거시체계고, 그다음에 이제 개인이 가장 밀접하게 상호작용하는 사회 물리적 환경을 말한다. 미시체계죠. 그다음에 이제 개인, 가족, 이웃, 소집단, 문화를 의미한다. 그래서 문화는 이제 거시체계에 해당이 되지만 나머지는 이제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까 그 13번에서 가족, 소집단, 이웃이라고 하면 이건 이제 미시체계도 될 수 있고 이제 중간체계도 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거기 인간의 삶과 행동에 일방적 영향을 미치는 또 틀렸네요. 그러니까 16회 때 나왔던 문장이 그대로 나왔잖아요. 또 그죠? 자, 그다음에 15번 브론펜브레너의 거시체계 수준에서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이 개입한 사례는 거시체계 수준입니다. 쭉 보니까 이제 법이 나왔죠, 걔가. 그래서 4번이 이제 답인 걸 볼 수가 있는데, 피해 청소년과 이제 개별 상담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미시체계 수준에서 개입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피해 청소년의 성장사나 가족력을 파악하는 것도 미시체계. 자, 그다음에 부모의 근무 환경이나 소득 등을 살펴본 것은 외부 체계. 그다음에 피해 청소년의 부모, 교사, 사회복지사가 함께 피해 청소년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방법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중간 수준의 체계에서 개입하고 있습니다. 자, 그죠? 그 아이한테 영향을 주, 그 피해 청소년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부모나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교사나, 그죠? 사회복사나 다 미시체계인데 미시체계 간의 연결망이 되게 되니까 그다음에 중간 체계 수준이 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16번 옳은 것은 자, 문화정치, 교육정책, 교육정책 등 거시체계는 개인의 삶에 직접적이고 강력한 영향을 미친 직접적으로 개입하지는 않죠. 간접적인 거라고 해야죠.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건 맞지만 인간을 둘러싼 사회 환경을 미, 중, 외 거죠. 외시, 그러니까 외부 체계, 거시체계. 그다음에 시간 체계까지 이제 나왔는데 17번에 어떻든 이제 미, 중, 외 겁니다. 내부 체계가 들어가서 틀렸고요. 자, 중간 체계는 상호작용이나 둘리상 미체계 맞췄죠? 내부 체계는 개인이 직접 참여하거나 관여하지는 않아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체계로 부모의 직장은 외부 체계죠. 걔가. 자, 그럼 미체계 개인이 새로운 환경으로 이동할 때마다 형성되거나 확대된다. 개인이 새로운 환경으로 이동할 때는 이제 중간 체계죠. 미시 체계는 개인의 특성과 성장 시기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어요. 그죠? 17번 22회 때 나왔거든요. 근데 얘가 시간 체계가 처음으로 등장한 거예요. 이렇게 전생에 걸쳐 발생하는 변화와 사회 역사적 환경을 포함하고 인간의 생애 단일 사건뿐만 아니라 시간의 경과와 함께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이 누적되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 시간 체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좀 더 제가 해설을 좀 자세하게 해놨는데 확인하시고요. 다시 한번 보시고 그다음 이제 18번 생태 체계적 관점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인데요. 문제의 원인을 단선적 틀렸네요. 순환적 인과관계죠. 자, 나머지는 다 맞았고요. 자, 19번 옳은 것인데 인간 행동은 단일 체계에 의해 결정된다가 아니라 여러 가지 체계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인간 행동을 원인과 결과는 단선적 틀렸죠? 인간 행동을 체계 간의 에너지를 주고받으면서 변화한다. 맞죠, 그게? 체계 한 부분의 변화는 다른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해야지 맞는 겁니다. 인간이 가장 밀접하게 상호작용하는 가족, 친구, 학교를 말하는 것은 그럼 미시체계입니다. 20번 생태학적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간과 환경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강조한다. 병리적 관점 틀렸죠? 낙관론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태학적 이론이 바로 그래서 강점 관점 이론적 기반이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적합성이나 인간의 욕구, 환경과의 환경 정리 부합하는 정도이고요. 인간은 자신의 요구에 맞게 환경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인간의 생활상의 문제는 전체 생활 공간 내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나머지 맞는 문장은 맞는 문장대로 반드시 잘 알고 있어야지 됩니다. 자, 그다음에 21번 생태체계론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못 옳은 것은 자, 체계론과 생태학적 관점을 통합한 거예요. 체계이론, 일반 체계론과 지금 생태학을 결합시킨 게 바로 생태체계 이론입니다. 인간과 환경은 분리될 수 없고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적합성이란 또 틀렸네요. 체계가 균형을 받아 위협을 받을 때 회복하려고 하는 것은 항상성이죠. 적합성이 아니라 자, 실천 과정의 사정 단계에 유용하게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자, 생태체계 이론이 사회복지 실천에 유용한 우리 특히 이제 사정도구로서의 생태도나 또는 사회적 관계망 격자, 즉 사회적 관계망 그리드 이게 바로 이제 생태체계의 이론의 체계적 관점을 대표하는 이제 사정 도구라고 하는 거 같이 알고 계시고요. 자, 22번 옳지 않은 거. 전체 체계를 고려하여 문제를 이해한다.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사 간의 상호교류를 중시한다. 각 체계들로부터 풍부한 정보 획득이 가능하다. 환경적 수준에 개입하는 근거를 제시한다. 개인의 심리 역동적 변화 의지 향상에
초점을 둔다가 아니라 개인 이제 뭐 환경이 없잖아, 환경이. 그죠? 그 인간 환경이 같이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과 환경과의 적합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개입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23번 옳지 않은 것인데 문화에 대한 총체적 이해와 조망을 제공하고 각 체계들로부터 다양하고 객관적인 정보 획득에 용이하고 각 환경 수준별 개입의 근거를 제시하고 구체적인 방법과 기술 제시에는 한계가 있고요. 개인보다 가족, 집단, 공동체 등의 문제에 적용하는 데 유용하다. 아니죠. 개인 포함해서 가족, 집단, 공동체 문제 적용 모두 유용합니다. 자, 여기까지 풀면 이제 남아있는 것은 체계로서의 가족과 집단, 그죠? 사회 체계로서의 조직, 지역사회, 문화, 그죠?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가족 집단은 기술론과 겹치고, 그 다음에 조직은 행정론과 겹치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는 지역사회복지론, 그 다음에 이제 문화, 이렇게 있는데, 문화가 이제 기본적으로 잘 나와요. 거기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겹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인행사에서 나왔던 논점들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놓고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1번에 가족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가족이 폐쇄체계인 것만은 아니죠. 폐쇄체계인 가족이 있을 수는 있지만 어떻든 이제 폐쇄체계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가족 내 하위체계가 존재하는 거죠. 상호 배타적 성격이 다른 사회체계보다 강하다. 다른 사회체계보다 상호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가족만의 독특한 규칙이 있다. 즉 가족 규칙이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2번 옳지 않은 거 단선적 틀렸네요. 나머지는 모두 맞고요. 자, 그다음에 3번 옳지 않은 거 물리적, 지리적 특성에 근거한 사회 체계는 그건 지역사회죠. 나머지 다 맞습니다. 특히 이제 거기 2번에 사회 통제와 사유와 기능도 가지고 있어요. 가족의 기능 중에서. 자, 그다음에 4번 폐쇄형 가족 체계 하면 이게 역기능적 가족 체계가 돼요. 근데 이제 폐쇄형 외부 체계와의 간섭을 허용한다. 외부 체계의 간섭을 허용한다. 그건 이제 이건 개방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경기가 자유롭고 유동적이고 지역사회 교류가 확대된다. 근데 외부와의 상호작용을 제한한다. 그러니까 기역, 니은, 디귿은 개방 체계인데 그 니을만 폐쇄형 가족 체계가 됩니다. 자, 5번 개방형 가족 체계로 올라왔어 이번에는. 즉 기능적 가족이 되게 돼요. 이렇게 되면 개방형이니까 엔트로피라고 하면 틀리죠? 기억 다 제끼면 3번하고 5번만 남아요. 그럼 니을로 봐야죠. 투입과 산출이 거의 없는 상태이다 하면 걔는 폐쇄체계죠. 따라서 니은과 니을이 답입니다. 걔들이 개방체계죠. 자, 그 다음에 6번 개방형 가족체계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또 나왔네요. 18회 때. 자, 외부와의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다. 체계 내의 가족 기능을 쇠퇴한다. 주변 환경으로부터 고립되어 있고 지역사회 교류가 제한된 건 다 폐쇄형과 관련되어 있죠. 에너지 정보 자원을 다른 체계와 교환한다. 그죠? 3번.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폐쇄형 가족 체계, 개방형 가족 체계를 좀 물어봤네요. 그나마. 그죠? 그다음에 이제 집단 체계로 가게 되면 305쪽인데요. 청소년 자아 성장 집단에 성취할 수 있는 목표가 아닌 것은 이건 이제 성장 집단에 해당되거든요. 그러니까 학습 방법을 향상시키는 것은 교육 집단이죠. 교육 집단. 자, 그다음에 2번 삶의 위기에 대처하는 집단으로 옳은 것은 지지 집단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지 집단은 유사한 문제, 삶의 문제를 겪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에게 도움을 주게 되는 거예요. 서로 위안도 얻고 동병상련이라고 하죠. 동병상련. 자, 그다음에 3번 옳은 것인데요. 알맞은 집단의 유형. 치유 집단, 비행 청소년들의 모임은 이건 자연 집단입니다. 그다음에 주민공청회는 과업 집단에 해당이 되겠죠. 이혼 남녀 모임은 그건 지지 집단에 해당되고 유사한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 모여요. 근데 자폐아를 둔 부모들의 모임도 그건 지지 집단, 즉 자주 집단이라고 해도 맞고요. 그래서 답은 니을이 맞습니다. 그다음에 4번 알코올, 마약, 도박 뭡니까? 자주 집단이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5번 자주 집단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거기서 이제 치매 노인 가족들, 그 다음에 단도박 모임, 그 다음에 자폐 아동 부모들, 이건 다 유사한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 도움을 주는 지지 집단, 곧 자주 집단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지역사회위원회는 과업 집단, 위원회, 이사회는 다 과업 집단이 되는 것이고요.
6번도 지금 과업 집단이죠. 그다음에 이제 7번 보면 요거는 지금 뼈대를 딱 잡으라고 했었어요. 그죠? 자, 어떻게 잡으라고 했냐면 1차 집단, 그러니까 자연 집단, 형성 집단, 그죠? 자연 집단, 1차 집단, 형성 집단, 2차 집단입니다. 근데 이제 이 형성 집단이 다시 치료 집단과 과업 집단으로 나뉘는 것이 치료 집단이 다시 5개가 되는 거죠. 그죠? 지지 집단,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자주 집단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이제 성장 집단, 사회화 집단, 교육 집단, 그 다음에 다시 치유 또는 치료 집단이 되는 거예요. 자, 요렇게. 그러면 거기 이제 또래 집단은 자연 집단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과업 집단은 여기 있죠. 과업 집단은 여기 있으니까 형성 집단 또는 2차 집단이라고 했어야 합니다. 1차 집단이 아니라 2차 집단이라고 해야죠. 그럼 이제 치료 집단. 치료 집단은 여기 치료 집단 뭐 여기 있으니까 형성 집단이라고 하면 맞죠. 그래서 이제 그 기업과 디귿이 맞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2차 집단 이웃. 이웃은 1차 집단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8번. 집단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1차 집단은 목적 달성으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집단이다. 그건 2차 집단입니다. 1차 집단이 아니라. 자, 혈연이나 자연을 바탕으로 자연 발생적인 것이 1차 집단입니다. 1차 집단. 특정 위원회나 팀처럼 일정한 목적을 갖는 건 특징이 있다. 형성 집단이죠, 걔가. 자, 그 다음에 유사한 어려운 문제에 관심사를 가진 구성원에게 경험을 나누며 바람직한 변화를 주관하는 게 자조 집단이 맞죠, 걔가. 4번. 집단이 진행되는 동안 새로운 구성원의 입회가 가능하다. 입회가 가능한 게 개방 집단. 가능한 거죠. 불가능이라고 해서 틀린 거죠. 그죠? 자, 9번 집단 지도자의 역할로 맞는 것은 구성원 개인의 신념과 가치가 집단 내에 표현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되도록 하는 겁니다. 구성원들의 의도와 행동의 조화를 이루는지 살펴보는 건 맞죠? 정해진 규칙은 혼란 방지를 위해 바꿔서는 안 되는 규칙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하위 집단이 형성되지 않도록 구성원을 독려한다가 아니라 하위 집단은 이거는 그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집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형성되지 않도록 한다라고 하는 틀렸고, 그다음에 이제 소수 의견을 수용하거나 활용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소수의 의견이라도 수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10번 집단의 외적 역동성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기술론에서 공부하는 집단 역동성은 집단 내적 역동성을 주로 공부를 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 내적 외적 역동성 구분 문제는 이때 처음 나왔어요. 그래서 그게 5번이 외적 역동성입니다. 나머지는 다 내적 역동성과 관련되어 있어요. 자, 다음에 11번. 집단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역할 분화가 이루어지고 사유와 기능을 수행하고 구성원들이 감정을 공유하고 규범과 목표를 수립하고 구성원들 간의 관계를 형성하고 상호작용을 통해 성장하는데요. 구성원들을 지지하고 자극시키는 힘을 가지기 때문에 긍정적 기능만이라고 해서 틀렸죠. 긍정적 기능도 있지만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자, 12번. 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차 집단은 인간의 성격 형성을 목적으로 한다. 1차 집단이죠. 2차 집단이 아니라. 자, 구성원의 개별화와 일정 수준 이상의 심도 깊은 목적 달성에 적합하다는 폐쇄 집단입니다. 개방 집단보다도 개방 집단은 이제 왔다 갔다 이제 구성원들이 입회와 탈퇴가 이제 자유롭게 되게 되니까요. 구성원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므로 최소한 단위는 4인 이상이다. 집단은 이제 최소 이제 2인 이상이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집단 활동을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집단 지도 방법론, 집단 사회복 실천에서 이제 사회복사까지 포함하면 이제 3인 이상이 되게 되는 것이고, 자, 그다음에 형성 집단은 특정 목적 없이가 아니라 목적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형성 집단은 여기서 집단은 여기 목적에 따라 나눈 거예요. 목적에 따라서 치료와 그다음에 과업 집단으로. 알았죠? 그러니까 그 5번 집단 활동을 통해 집단에 관한 정체성, 무례의식이 형성된다는 맞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14장. 14장 이제 조직은 집단과 조직 차이점의 문제가 이렇게 나왔었다고 했잖아요. 그죠? 실제 이제 문제를 풀면서
다시 우리 이론서나 핵심 이론 노트, 특히 이제 핵심 이론 노트에 정리되어 있는 내용을 역으로 보면서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1번 집단과 조직의 차이점으로 맞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집단이 조직보다 대면적 상호작용, 그죠? 조직이 집단보다 목표지향적이고 관료적. 집단 성원이 조직 성원보다 한층 자율적. 조직이 집단보다 공식적 상하관계가 뚜렷해요. 자, 그다음에 2번 집단과 조직 차이에 관한 일반적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직은 특정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분화되어 있다. 맞죠? 조직이 집단보다 통제하기가 쉽습니다. 조직이 개인적 성장이 아니라 집단이 개인적 성장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고 조직의 위계체계는 집단의 위계 질서보다 뚜렷합니다. 집단의 구성보다 조직의 구성원이 아니죠. 조직의 구성원보다 집단 구성원이 더 자율적입니다. 지역사회체계. 자, 이건 지금 우리 뒤에 있는 이 사회체계의 뭐 가족, 집단, 지역사회 문화를 모두 섞어서 문제를 지금 낸 것들인데요. 옳지 않은 것은 1. 가족 내 구조 변화는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죠. 인간의 성격은 조직 생활을 하면서 변화될 가능성이 있죠. 집단은 집단 역동성을 통해 개개인의 사회화에 영향을 미칩니다. 지역사회의 특성은 인간의 성격 형성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동일 문화권에 속하는 사람들 간에는 일반적으로 동일한 성격을 지니게 된다. 아니죠. 동일 문화권에 있다고 해서 동일한 성격을 지닌다라고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옳은 것인데요. 조직의 경계 속성은 조직의 유지 변화와 관련이 있죠. 자, 가족 체계 내 반복적 상호작용이 구성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죠. 자, 그다음에 집단 체계 전체는 하위 체계는 개개인의 고유한 특성 총합과 동일하지 않죠. 총합 이상이죠. 비총합성이니까. 자, 그다음에 지역사회는 완전한 개방 체계의 속성을 유지한다라고 하면 틀렸죠. 완전한 개방 체계의 속성을 유지하는 것은 아니죠. 자, 가상 공간은 시공을 초월하여 새로운 공동체 형성을 가능하게끔 한 것이고요. 자, 3번. 책으로서의 지역사회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공동체적 특징을 지닌다. 맞고요. 사회 규범에 순응하고 사회 통제 기능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다 지역사회 복지론에서 우리가 이제 길버트와 스펙트가 제시한 이제 지역사회 기능 그걸 또 생각할 수도 있겠고 사회가 향유하는 지식 가치 등을 구성원에게 전달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사회화 기능에 해당이 되는 건데 그건 외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엔트로피라고 하면 틀리죠. 네겐트로피가 되죠. 그렇게 되면. 그죠? 자, 이제 문화로 왔습니다. 둘 이상의 사회가 장기간의 직접적인 접촉 또는 한쪽이나 양쪽의 문화가 변화가 일어나는 걸 문화 변형이라고 합니다. 자, 2번 문화의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그 기억은 이제 욕구 충족 기능이고요. 바로 니은이 이제 사회 존속 기능이고 디귿이 사회화 기능이고 니을이 사회 통제 기능입니다. 자, 이 11회 때 처음으로 이렇게 등장을 했어요.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맞게끔 문화의 기능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문제 풀면 아시겠지만 문제 선지에 자꾸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3번 보면 문화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인데 자연적 환경 요인보다 인간의 정신 활동을 중시하고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변하지만 사회마다 공통된 문화 형태가 존재하고 개별 클라이언트에 영향을 주는 거시 체계입니다. 동화는 원문화에 관한 정체성, 자기 문화를 유지함과 동시에 지역 이주민 사회 참여까지 추구하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자기 문화 유지하면서 받아들이고 있어요. 문화 수용이죠, 걔가. 문화 변형 또 나왔죠. 자, 그다음에 4번 옳지 않은 것인데 거기 보니까 2번 보면 문화의 기능이 또 나왔잖아요. 그죠? 자, 문화 통합은 둘 이상의 사회가 문화 통합이 아니라 문화 변형이라고 했죠, 아까. 자, 5번. 베리의 문화 적응 모양. 나머지 지금 다 맞는 문장이고 베리의 문화 적응 모양이 동화의 개념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동화는 내 문화를 지키지 못하고 주류 문화에 흡수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류 사회와의 관계를 유지해요. 근데 모국의 문화적 가치는 못 지킨 거죠. 그러니까 주류 문화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동화죠. 1번. 근데 2번 보면 주류 사회의 관계를 유지해요. 동시에 모국의 가치도 유지해요. 내 문화 지키면서 주류 문화 받아들이는 수용이 되는 거예요. 문화 통합이라고도 하죠, 그걸. 그다음 이제 모국과는 강한 유대관을 지니지만 주류 사회의 관계는 유지하지 않는다.
자기 문화만 지켜요. 이게 분리죠, 분리. 두 개 이상의 문화가 지속적 접촉을 통해서 한쪽이나 양쪽 변화가 나타나는 현상. 이게 문화 변형이라고 했었고 아까 배려의 문화 적응 모형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건 이제 문화 변형에 대한 설명입니다. 주류 사회와의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모국의 문화적 가치를 유지하지 않는다. 그게 이제 주변화죠. 자, 6번. 문화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세대 간 전승, 지속적 변화, 학습 동의 습득, 근데 사회 통제 기능 수행하지 않는다. 틀렸네요. 문화 변형 또 나왔고요. 자, 7번. 옳은 것은 동화, 원주민의 가치를 유지하면서 주류 사회 문화에 소극적으로 참여한다. 옳은 걸 고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자신의 문화도 유지하지만 주류 사회에도 참여하고 있으니까 수용이에요. 그렇죠? 어떻든 소극적으로 참여하든 뭐 적극적으로 참여하든 어떤 참여하고 있으니까 인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체계입니다. 얘는 생리적 욕구와 심리 욕구 충족 기능이 있는 것이죠. 아까 기능 봤었죠? 욕구 충족 기능이 있다라고 하는 거. 예술, 도덕, 제도 등 각기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가 아니라 서로 영향을 줍니다.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한다. 지속적으로 누적됩니다. 그렇다고 항상 같은 형태는 아닙니다. 문화는 이제 누적성을 지니고 있지만, 그죠? 그렇지만 역동성이 있습니다. 고정되어 있지 않고. 자, 다음에 8번. 옳은 것은 관념 문화. 이게 나오네. 관념 문화엔 법과 관습이 포함된다. 규범 문화죠. 법과 관습은. 물질 문화는 신화와 전설은 관념 문화에 해당이 되고요. 문화는 중간 체계나 거시 체계이고요. 걔네에 영향을 미칩니다. 비물질 문화에는 관념 문화와 규범 문화가 있는 것이죠. 그죠? 규범 문화에는 종교적 신념과 과학적 진리, 이건 관념 문화입니다. 자, 그다음에 9번 옳은 것은 거시체계죠. 미시체계가 아니라. 그다음에 이제 후천적으로 습득되기보다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습득됩니다. 문화는. 자, 구성원 간에 공유되는 생활 양식으로 다른 사회 구성원과 구별된다. 그거 맞았죠? 자, 종교적 신념, 신화, 사상, 관념 문화죠. 규범 문화가 아니라. 그다음에 외부 요구와 무관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역동적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10번 옳지 않은 거 중간 체계 틀렸네요. 거시체계인데 나머지는 다 맞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11번 옳은 것은 후천적이죠. 선천적인 게 아니라 그다음 이제 개인 행동에 대한 규제와 사회 통제 기능이 있는 거죠. 역동적인 것이죠. 그죠? 그리고 상징적입니다. 구체적이라기보다 상징적. 그다음 이제 다른 사회의 구성과 구별된 공통적 속성이 있는 것이고요. 다양성은 차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문화의 차이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12번 22회 때 나왔네요. 얘가 문화는 인간 생활의 생활 양식의 총체. 자, 다문화주의는 다양한 문화나 언어를 공유하고 상호 존중하며 적극 수용하려는 입장입니다. 베리의 이론에서 동화는 자신의 고유 문화와 새로운 문화를 모두 존중한다. 동화가 아니라 통합이죠. 이렇게 되면 문화는 학습되고 전승되는 특징이 있다. 그죠? 주류와 비주류 문화 사이에 권력 차이로 차별이 발생한다. 자, 13번 다문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심 대상은 결혼 이주민, 이주 노동자, 세터민 등을 포함한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사회복지 중요한 관심 영역으로 부상하고 있고요. 이주 노동자들은 직장, 건강, 자녀 교육 등에 걸쳐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문화주의는 인간 사회 인종적 문화적 동질성과 보편성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다양성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죠? 다문화주의는 5번도 맞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14번 다문화 또 나왔는데 대표적인 사회 문제로 인종차별이 있다.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고 문화의 단일화를 지향한다.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는데 문화의 단일화는 지양하는 거죠. 지향이 아니라. 그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그 5번에 인종의 용광로. 인종의 용광로와 인종의 샐러드. 인종의 샐러드는 이 다문화주의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인종의 용광로는 동화주의와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자, 15번인데요. 이 이상행동이에요. 이상행동을 우리 그 인행사에서 다루고 있는 책이 있어요. 대부분의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책에서는 이 내용을 다루고 있지 않은데 이 내용을 다루고 있는 책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책에서 출제가 된 건데요. 제가 이제 따로 여기다가 그
그걸 시험에 이게 21회 때 한 번 나왔거든요. 그 전에도 나온 적이 없고 22회 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은 여기 나온 문제로만 그냥 접근을 해놓는 게 가장 좋아요. 알았죠? 왜냐면 그걸 이게 이제 한 챕터로 거의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나오지도 않았고 이제 지금 어디가 나올지 또 나올지는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다 공부를 해놓습니까? 그죠? 그래서 거기 사회문화적 규범에 벗어나거나 개인과 타인에게 불편과 고통을 유발하는 행동을 이상행동이라고 하는데요. 유일한 진단 분류 체계로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 DSM이 있다. 유일하지 않습니다. 알았죠? 요거 말고도 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이제 좀 설명을 넣어놨는데 따라서 이걸 유일하다라고 해서 틀렸습니다. 나머지 다 2번, 3번, 4번 우리 특히 이제 정신건강사회복사가 이제 전문 실천가로 활동하고 있는 부분이죠, 여기가. 자, 23회 기출문제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면은요, 그 사회체계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이 주요 개념에서 문제가 출제가 된 거죠. 엔트로피는, 자, 엔트로피든 네겐트로피든 둘 다 감소시키는 거죠. 둘 다 감소시키는 것이다. 근데 엔트로피는 유용한 에너지를 감소시키는 것이고 여기는 유용하지 않은 에너지를 감소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엔트로피는 얘는 폐쇄 체계에서, 그죠? 그 다음에 네겐트로피는 개방 체계에서의 속성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엔트로피는 폐쇄 체계 맞습니다. 자, 기억이 맞았으니까 답은 1번 아니면 2번이겠네요. 소거법 적용하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니은이냐 디귿이냐인데, 자, 니은 보니까 항상성은 체계의 혼란과 무질서를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체계를 혼란과 무질서로부터 보호하는 거. 일정 범위 내에서이죠. 일정한 개방 체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디귿.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바로 나왔네요. 자, 체계의 속성은 경계의 개방성과 침투성에 따라서 결정이 되죠. 자, 체계는 경계를 가지고 있고 이 경계는 침투성을 지닌 테두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디귿 맞아요. 자, 균형은 폐쇄 체계죠. 항상성과 안정 상태가 개방 체계인데 안정 상태가 더 개방 체계라고 했습니다. 자, 답은 기억과 디귿입니다. 자, 그다음 2번인데요. 미시체계에서 문제를 냈네요. 미시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인간이 가장 밀접하게 상호작용하는 사회적 환경을 말하죠. 맞아요. 가령 클라이언트가 아동이라면 아동과 가장 밀접하게 상호작용을 하는 가족들. 그죠? 엄마, 아빠, 형, 누나, 언니, 동생, 그리고 친구, 그리고 이제 학교 선생님. 이런 것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사회 환경이 바로 미시체계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죠? 자, 니은. 전생에 걸쳐 일어나는 개인의 변화와 사회 역사적 환경을 포함한다. 이렇게 전생에 걸쳐 시간적 흐름에 따라서 변화하는 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시간체계입니다. 우리가 시간체계가 22회 시험에서 처음 등장한 다음에 지금 23회 시험에서 시간체계 문장이 지금 2번에도 나오고 이따가 3번에도 또 나와요. 자, 그 디귿. 개인이 직접 참여하지는 않지만 부모의 직장, 형이 속한 학급. 그러니까 부모의 직장은 부모한테 영향을 주고 그 부모가 다시 그 아이에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걸 바로 외체계 또는 외부체계라고 하죠. 자, 3번. 이번엔 또 중간체계를 물어봤어요. 중간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가족, 친구, 학교, 종교단체. 이건 다 그 개인과 직접적으로 거기에 가장 밀접하게 상호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시체계입니다. 자, 2번 부모와 교사와의 관계. 자, 중간체계는 미시체계의 연결망이라고 하죠. 부모도 미시체계, 교사도 미시체계인데, 즉 아이가 클라이언트라고 하면 그 아이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부모, 그 아이에게 영향을 주는 선생님, 교사, 다 미시체계인데 이 미시체계 간의 연결망, 즉 부모와 교사와의 관계 또는 형제 간의 관계라고 하면 미시체계 연결망이니까 중간체계가 맞습니다. 그래서 2번이 맞아요. 자, 3번 신념, 태도, 전통을 통해 개인에게 영향을 주는 거. 신념, 태도, 전통. 이거 거시체계예요. 자,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 학교위원회. 학교위원회는 아동이 직접 참여하지는 않지만 이 학교위원회를 통해서 그 학교위원회가 이제 선생님한테 영향을 줄 수 있겠고 그 선생님이 다시 이제 아이한테 영향을 주게 되겠죠. 그래서 직접적 상호작용을 하지는 않지만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외체계에 해당이 됩니다. 자, 개인이 어느 시대에 출생했는지에 관심을 두는 것. 이게 바로 시간체계예요. 그러니까 시간체계가 지금 2번에서는 니은에, 그 다음에 3번에서는 5번에서 지금 또 이 지문을 집어넣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이번에는 또 4번은 거시체계죠? 개인에게 영향을 주는 정부의 입법, 정책, 사회정책, 방송매체를 통해서 형성된 외모, 의복, 문화 등에 관한 유행. 이 방송매체를 통해서 이제 이런 유행을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거시체계의 영향을 알 수 있습니다. 거시체계인데 이번 시험은 미시체계, 중간체계, 그 다음에 미중외거잖아요. 뭐 외체계도 그 사실상 내용에는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시간체계까지, 거시체계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한 문제로 미시체계 한 문제로, 중간체계 한 문제로, 그리고 거시체계를 또 이렇게 한 문제로 문제를 또 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5번인데요. 5번은 생태체계의 이론과 사회복지실천의 연관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이미 출제가 되었던 겁니다. 문제에 대한 총체적 이해와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거죠. 문제에 대해서 미중외거로 생태체계 구성으로 전체를 보게 되는 한 아이를 본다 하더라도 그 클라이언트인 그 아이에 영향을 주고 있는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즉 외부체계, 거시체계, 시간체계까지 총체적인 이해. 자, 사회복지실천을 위한 사정도구로서의 유용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뭐 생태도나 사회적 관계만 그리드라고 했는데 거기에 이제 사체계 분석 그리고 가계도 이런 것들도 모두 다 이 체계적 관점을 대표하는 사정 도구에 해당이 됩니다. 자, 환경의 체계 수준별 개입 근거를 제시해 주는 것이고, 자, 각 체계들로부터 다양한 정보 획득이 용이합니다. 미중외거, 시간체계까지. 자, 근데 5번. 원인과 결과의 단선적 인과관계를 강조한다. 순환적 인과관계죠?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일반 체계 이론 우리가 공부했죠. 일반 체계 이론의 주요 개념들을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근데 일반 체계 이론에다가 플러스 생태학을 결합한 게 생태체계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태체계 이론의 내용에는 일반 체계에 있는 내용들이 다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순환적 인과관계입니다. 단선적, 즉 이 단선적, 자, 이 단선적 인과관계는 이걸 직선적 인과관계라고도 하죠. X는 Y에 영향을 준다. 이거죠. 거꾸로는 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인은 원인이고 결과는 결과일 뿐입니다. 그죠? 순환적 인과관계는
요것도 가능하지만 요것도 가능하죠. 둘 다 왔다 갔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원인이 될 수도 있지만 여기가 결과일 수도 있게 되죠. 이렇게 되면 그리고 거꾸로 이게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죠? 이게 바로 순환적 인과관계예요. 단선적 인과관계라고 해서 뭐 문제 정답은 쉽게 골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장에서는 나오지 않았고요. 그 다음 이제 14장에서 본래 문화에서 나와줘야 했었는데 문화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죠? 이렇게 되면 이제 문화는 다시 나올 가능성이 높게 되는 거예요. 본래 잘 나오는 부분인데 이렇게 안 나오면 그 다음 회차에서는 나올 가능성이 또 높게 되니까 어떻든 올해 그러니까 23회 시험에서 출제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존에 우리 그 제일 앞쪽에 보면 분석한 표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챕터별로 이렇게 뭐 10회 시험부터 공개되었으니까 10회 시험부터 보는데 근데 12회 시험부터 25문제로 줄어들었으니까 25문제로 줄어들고 나서 그 챕터에서 몇 문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지를 봐가면서 그 챕터에서 나왔던 기출문제를 다 보는 겁니다. 특히 뭐 우리 지금 이 책으로 공부하고 이 교육과정으로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은 우리 나왔던 기출문제를 사실상 100% 다 푸는 것이거든요. 왜냐면은 여기서 빠진 문제들 제가 속간의 문제들이 있긴 하지만 그 문제들은 지금 최근의 문제들로 인해서 더 이상 풀지 않아도 되는 문제들을 제가 빼냈기 때문에 여기 우리 이 책으로 기출문제를 공부하는 것은 전체 나온 문제 전체 100%를 다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기초론점 전체를 이렇게 공부해 놓으면 100%를 공부했기 때문에 60%를 넘기는 것은 식은 죽 먹기입니다. 자, 자신감 가지시고요. 우리가 이렇게 인행사를 다 풀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또 계속 진도 나가다 보면 이전에 공부했던 걸 잊어버리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복습을 해야 돼요. 복습하시고 그리고 복습을 하시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셔도 되고 또는 복습과 그 다음에 진도 나가는 거 계속 진도 나가고 복습은 따라오셔도 돼요. 아셨죠? 그럼 공부 방법이 나한테 좀 적합한 방법이면 또는 이제 이 적합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 공부 성향도 있기도 하지만 또는 시간적으로 내가 공부 시간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의 문제도 있고요. 그런 점들을 잘 고려해가지고 이왕 도미노 게임 하듯이 하나하나를 넘어뜨려야겠다 싶으시면 인행사를 이렇게 다 봤으면 또 다시 한번 인행사를 빨리 반복을 해보세요. 속독으로. 그래서 회독수를 높여야 돼요. 회독수. 아셨죠? 그러니까 이전 거 잊어버렸다고 해서 너무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건 당연한 걸로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신에 그걸 회독수를 높여가지고 다시 자꾸 나의 무의식 속으로 잠겨져 버린 것을 전의식까지 끄집어내고 그걸 의식까지 이제 완전히 끄집어내는 작업들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나 또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을 끝냈으니까 반복하실 분들은 반복하시고 또 진도 나가실 분들은 조사론 문제를 풀면서 인행사를 또 뒤따라서 또 같이 동시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제 전체 기출문제 인행사 전체를 다 풀었으니까 우리 두 손으로 파이팅하고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